2025년 7월 17일 서울 여의도 한복판에서 열린 미니 쇼케이스 현장은 시작도 전에 이미 작은 지진을 방불케 했다. 지하철 5호선이 지상으로 솟구치는 굉음보다 더 컸던 것은 관객들이 휴대폰 카메라를 번쩍이며 외친 이름, 빈에서. 데뷔 6년차. 다소 늦깎이 스타트를 끊었던 그는 이날 정오 공개된 신곡 어제도 너였고 오늘도 너야로 단 3시간 만에 멜론, 진이, 벅스 실시간 차트 정상에 올랐고 유튜브 조회수는 점심시간이 채 끝나기도 전에 50만을 돌파했다. 통신사 기지국은 과열 경고를 띄웠고 SNS에는 트로트계의 비급 떡상이라는 농담 아닌 농담이 순식간에 퍼졌다. 그러나 음악적 돌풍은 드라마의 전주곡일 뿐이었다. 곧이어 방송 3사 연봉 전쟁이라는 자극적 키워드가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SBS, MBC, TV조선이 각각 내부 인력과 편성표를 재배치하면서까지 빈예설을 붙잡기 위한 딜에 뛰어들었다는 소식. 심지어 MBC 편성국은 금요일 밤 10시에 편성된 드라마 파일럿을 통째로 빼고 빈에서 리얼 뮤직 다큐라는 가칭만 적힌 미확정 라인업을 올려두었다. SBS 예능국은 그를 잡으면 10년이 편하다는 슬로건을 사내 메신저 첫 화면 배너로 걸었다. TV조선은 더 노골적이었다. 무려 3년 고정 플러스 1년 단독 예능을 약속하며 기본 연봉 3억 2천, 광고 인센티브 별도라는 조건을 제시했다는 내부 문건이 유출됐다. 하지만 대중을 전율케 한 것은 돈보다 말이었다. 한 기자가 쇼케이스 막바지에 걷던 방송사와 손잡을 계획이냐 고 묻자 빈에서는 망설임 한 톨 없이 이렇게 답했다. 날 외면했던 방송엔 다시 가지 않겠습니다. 순식간에 객석이 정적에 잠겼다. 그리고 몇 초 뒤 스테이지 위 조명이 더 밝아졌다. 그는 두 손을 모은 채 부연했다. 신인 시절 오디션 프로그램 예심에서 대기 번호표조차 받지 못하고 돌아섰던 괴로운 기억이 있습니다. 그 기억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어요. 노래로 사랑받고 싶은 마음은 변함없지만 단 한 가지, 사람을 숫자로만 보던 시스템엔 다시 기대고 싶지 않습니다. 이 한 문장이 파도처럼 번졌다. 온라인 커뮤니티마다 소신 발언이라는 말머리가 붙었고 팬카페 사랑비는 단 하루 만에 신규 회원 3,200명을 추가했다. 60대 팬 브나수는 댓글에 이렇게 적었다. 그의 노래를 들으면 먼지 묻은 청춘이 다시 빛납니다. 그걸 돈으로 살 수 있나요? 그 댓글은 24시간도 안 돼 좋아요, 딜만 개를 돌파하며 실버 세대의 디지털 존재감을 증명했다. 그런데 불길에 기름을 부은 건 MBC에서 흘러나온 또 다른 루머였다. 내부 유출 문서에 따르면 MBC는 빈에서에게 연봉 4억 플러스 알파, 엘퍼를 제안했다는 게시물이 떠돌기 시작한 것. 알파의 실체는 투어용 이동식 세트 제작 지원, 전용 립싱크 금지 협약, 음악감독 직속팀 운영 등이었다. 업계에서는 연봉뿐 아니라 아티스트 브랜딩 전반을 맞춤형으로 세팅해주겠다는 의미라고 풀이했다. TV조선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다. 미스터트롯 우승자라는 브랜드를 끝까지 활용하기 위해 차기 시즌 멘토 겸 스페셜 MC 자리까지 언급하며 장기 파트너십을 제시했다. 그러자 SBS는 지상파 첫 단독쇼라는 상징성이 있다며 신설 스튜디오, K-팝 아레나, 오픈 무대를 조건으로 맞불을 놨다. 마치 프로야구 FA 시장을 방불케 하는 금액과 옵션, 그리고 메신저 캡처본이 실시간으로 프레스룸을 돌았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는 다시금 연봉은 관심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쇼케이스 종료 뒤 비공개로 진행된 라운드 인터뷰에서 돈을 벌려면 이미 충분히 다른 길이 있었을 겁니다. 제가 바라는 건 음악을 음악답게 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제 노래를 귀 기울여 들어주는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팬들이 고개를 끄덕여줄 때 그게 제게는 가장 큰 연봉이라고 덧붙였다. 어색할 법도 한 이 팬이 곧 연봉이라는 철학이 오히려 사람들의 심장을 더 뜨겁게 만들었다. 숫자에 매달리는 쪽은 방송사뿐만이 아니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모른다.
신곡 뮤직비디오가 업로드된 지 24시간 만에 조회수 120만, 댓글 5만 4천, 좋아요 18만을 찍었고 유튜브 뮤직 카테고리 일간 1위를 기록했다. 해외 반응도 만만치 않았다. 일본 오리콘 뉴스가 K트로트의 신성, J-POP 라인업에 충격파라는 타이틀을 달았고 베트남 브리브는 프라임 타임 뉴스에서 한국 트로트가 MZ세대까지 사로잡았다는 자료 화면을 내보냈다. 한류 관측통들은 트로트의 국제화가 이제 막 시작됐다고 평했다. 그러나 영광의 조명 뒤에는 또 다른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모 포털 기자가 익명으로 전한 바에 따르면 몇 년 전 트로트는 시청률이 안 나온다며 섭외를 거절했던 한 방송국 간부가 최근 자리에서 물러났다. 해당 간부가 발표한 사퇴 성명서에는 급변하는 콘텐츠 시장의 흐름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대목이 있었다. 업계에서는 빈에서 효과가 간접적 원인이 됐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에 대해 빈에서는 누구 한 사람을 겨냥해 말을 한 건 아니다.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싶을 뿐이라며 책임론을 경계했다. 그럼에도 그의 말이 도화선이 돼 트로트 차별 논쟁이 재점화된 건 부인할 수 없다. 팬덤의 움직임은 더욱 조직적이었다. 사랑비 운영진은 진정성 수호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방송사별 출연 협상 과정을 투명 공개하라는 요구서를 보내겠다고 선언했다. 동시에 트로트 독립 레이블 설립기금 모금을 시작했는데 단 48시간 만에 목표액 1억 원의 절반을 채웠다. 우리는 가수를 소유하고 싶은 게 아니라 가수와 같이 숨 쉬고 싶다는 문장이 프로젝트 설명란에 적혀 있었다. 이쯤 되면 빈에서 방송 3사 스토리는 단순 영입전이 아니다. 한 문화평론가는 이를 전통 대 현대, 시스템 대 개인, 자본 대 진정성의 3중 대결이라고 해석했다. 실제로 최근 열린 한국문화예술포럼에서 한 예술경영학 교수는 콘텐츠 생산자, 가수와 플랫폼, 방송사 간 힘의 균형추는 디지털 전환기마다 뒤집혀왔다. 빈에서 사례는 그 교차점에서 불거진 문화 지각 변동이라며 향후 음악시장 재편의 시금석이라고 분석했다. 논쟁이 최고조에 달하던 7월 24일 밤, 빈에서는 돌연 라이브 방송을 켰다. BGM조차 깔지 않은 채 그는 한 잔의 미지근한 보리차를 들고 앉아 조용히 말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방송사가 아닙니다. 노래가 있고 그 노래를 듣는 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곤 어쿠스틱 기타를 들고 자작곡 길 위에 노래를 불렀다. 가사에는 눈이 먼저 가고 귀가 뒤따르면 마음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라는 구절이 있었다. 방송 후 실시간 댓글이 터졌고 30분짜리 라이브는 누적 시청 60만, 기부 도네이션 4,500만 원을 기록했다. 그는 전액을 청년음악인 창작지원 기금에 기부했다. 팬들은 울었고 기자들은 멘트를 따느라 분주했다. 그리고 다음 날 오전, 의회의 주체가 목소리를 냈다. 바로 CJ ENM. 우리는 방송보다는 페스티벌에 집중하려 한다며 K트로트 글로벌 투어 기획안을 공개한 것 그 1순위 라인업이 빈에서였다. 구체적인 조건은 쏙 빠졌지만 세계 6개 도시, 현지 국악 포크 아티스트와 합동 무대라는 콘셉트만으로도 충분히 충격파였다. 지상파 삼국지의 영입전은 순식간에 국제전으로 확장됐다.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조용했다. SNS에는 고민이 길어질수록 노래는 깊어진다는 짧은 글만 남겼다. 그리고 드디어 8월 3일, 서울 신물로에 위치한 아담한 라이브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형 호텔 컨벤션이 아닌 관객 300명 규모의 공연장. 그는 무대를 둘러싼 좁은 복도를 걸어나와 단상 위에 섰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계약이나 숫자가 아닙니다. 함께 꿈꾸고 싶은 다음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방송사와도 글로벌 투어와도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어디서 무엇을 하든 팬들과 한 약속은 지킨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회견 내내 기자들의 질문은 쏟아졌다. SBS 전속설, MBC 단독쇼, TV조선 리턴 이슈,
CJ 투어, 독립 레이블. 그는 미소로만 대답했다. 그리고 마지막 멘트. 음악은 제 직장이고 무대는 제 집입니다. 집은 팔아도 추억까지 팔 수는 없죠. 그러니 저는 추억이 쌓이는 곳을 택할 겁니다. 그 한 문장에 담긴 다층적 의미를 되새기는 동안 플래시 세례 속에서도 라이브홀 공기는 묘하게 고요해졌다. 그날 밤, 방송 3사 관계자들은 각자 다른 자리에서 회의를 열었지만 결과는 없었다. 단지 한 가지 공감대만 공유했다. 빈예서를 이기는 법은 빈예서처럼 진정성으로 승부하는 것뿐. 다음 아침, 새 방송사는 일제히 신인 인디 뮤지션 서포트 프로그램 신설을 발표했다. 업계는 이를 예서 파동 리커버리 플랜이라 비꼬았지만 적어도 한 가수가 털어놓은 진심이 거대한 기계를 움직였다는 점만큼은 부정할 수 없었다. 사실 빈예서의 시작은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2019년 겨울, 경기도 광명의 한 지하 연습실.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입김이 허공에 맴도는 그곳에서 그는 중고기타 하나로 하루 10시간씩 노래를 갈고 닦았다. 새벽마다 건물 경비 아저씨가 추우니 불 끄고 집에 가라고 했지만 그의 대답은 늘 같았다. 저에겐 이 시간이 가장 따뜻해요. 그 말을 들은 경비원은 라면 2개를 건넸다. 언젠가 TV에서 꼭 볼게요. 그 후 경비원이 첫 월급으로 사줬다는 마이크 스탠드가 아직도 그의 작업실 한편에 놓여있다. 그리고 2021년 봄, 그는 KBS 공개 오디션 1차 예심장을 찾았다. 새벽 5시에 줄을 섰지만 접수 마감은 예상보다 빨랐다. 대기표를 손에 쥐기도 전에 돌아선 그에게 한 스태프가 말했다. 트로트는 이미 포화라서 새로운 얼굴 받아도 안 팔려요. 그 말은 칼날처럼 꽂혔고 동시에 불씨처럼 남았다. 그는 곧장 신청사 인도에 앉아 휴대폰으로 즉석 버스킹을 켰다. 라이브 알림을 받은 동네 지인들이 모여 박수를 쳤고 그 영상이 지역 SNS를 타고 퍼졌다. 거절의 현장, 한 청년의 즉흥 무대라는 제목으로 1만 뷰를 넘겼다. 그때부터였다. 길거리 공연을 거점으로 쌓인 팬들이 하루하루 자랐고 결국 지금의 사랑비 탄생으로 이어졌다. 한편 방송사들은 조용히 과거 자료를 뒤적였다. 우리가 언제 그를 거절했나 기록을 찾기 위해서다. 제작지원팀이 내린 결론은 단순했다. 그땐 시청률 계산기가 달랐다. 실제로 2020년대 초반 트로트 예능 붐이 소강에 들어가면서 젊은 트로트 신인의 입지는 하루가 다르게 좁아졌다. 빈예서는 그 가장자리에서 비집고 들어갈 문이 닫힐 때마다 스스로 문을 만들어 왔다. 유튜브에 업로드한 첫 콘셉트 영상 트로트 곱하기 로파이 믹스는 10만 뷰도 안 됐지만 알 수 없는 해외 채널에서 리액션 영상을 만들며 파급력을 키웠다. 이 디테일은 오늘 방송사들의 러브콜을 설명해준다. 그런데 협상장 바깥에서 벌어진 팬들의 여론전도 만만치 않았다. 파워블로거 릴리엄은 방송사가 아닌 팬이 기획한 콘서트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는 장문의 글을 썼다. 댓글란에는 독립 콘서트 티켓 성금에 의향 있음이라는 체크박스가 달렸고 4천여 명이 클릭했다. 오픈 채팅방에서는 팬 제작 굿즈 디자인 투표가 이루어졌고 트라트 플러스 트루 로고가 1위를 차지했다. 이는 곧 SNS 국문, 영문 트렌드로 번졌다. 이 와중에 모 연예기획사가 부리는 연봉 대신 지분을 주겠다며 뮤직 인큐베이터 모델을 제안했다는 소문도 돌았다. 빈예서가 직접 밝힌 바는 없지만 업계에서는 역사상 최초의 팬 지분 참여형 트로트 레이블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전문가들은 다티스트가 플랫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이 아티스트의 철학을 따라야 하는 시대로 가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방송사 내부 회의록 역시 흘러나왔다. 한 이사급 발언. 그에게 단독 예능을 줘도 우리가 원하는 포맷으로는 출연하지 않을 것이다. 차라리 그가 이미 구축한 유튜브 생태계를 우리가 방송으로 가져오자. 다른 이사. 지상파 골든타임에 트로트를 올리는 건 위험하지만 그 위험이 곧 화제다. 이런 결정권자들의 순간적 갈등이 문서로 남아 기자들의 손에 들어간 순간
방송계 자성론이라는 단어가 또다시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K트로트 글로벌 프로젝트 2차 지원 대상자로 빈예설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가 돌았다. 실제로 최근 열린 간담회에서는 트로트를 한류 4.0의 교두보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유관 기관들이 긍정적 피드백을 보냈다. 만약 실행된다면 빈예설은 정부 지원금을 기반으로 아시아 투어를 추진할 수도 있다. 팬들은 벌써부터 국가대표 가수 빈예설라는 밈을 만들며 응원을 이어가고 있다. 물론 뒷이야기만 있는 것은 아니다. 신곡 어제도 너였고 오늘도 너야는 음악적으로도 포스트 트로트라는 수식어를 뒷받침한다. 8분의 6박자의 전통 리듬 위에 신스웨이브 질감을 얹어 후렴에서는 일렉기타 리프가 터진다. 이 실험적 사운드는 20대 청취자의 재생수 비율이 42%에 달한다는 스트리밍 통계로 증명됐다. 음악평론가 이준영은 트로트와 시티팝, 그리고 1990년대 가요, 감성이 삼합을 이룬 곡이라며 장르 퓨전이란 말로도 설명이 부족하다고 평했다. 이러한 완성도 덕분에 음악 자체만으로도 빈예서의 시장 경쟁력은 이미 검증됐다는 분석이다. 팬덤 행보 역시 흥미롭다. 최근 사랑비 운영진은 방송 간섭 없는 라이브라는 콘셉트로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버추얼 콘서트를 열었다. 아바타 관객이 가상 좌석을 선택해 싱어롱을 하면 실제 빈예서의 목소리와 실시간으로 믹스되어 전 세계 어디서든 동일한 환경을 경험할 수 있었다. 서버 유지비는 팬 자발 기부로 충당됐고, 잔여 금액은 장애아동 음악교육 지원단체에 기부됐다. 가수가 중심이 되지 않고도 팬과 사회적 가치가 연결된 전형적인 팬투팬, 팬투팬, 비즈니스 모델로 평가받는다.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는 가운데에도 그는 여전히 담백하다. 스케줄이 끝난 새벽 1시, 그는 5평짜리 연습실에서 혼자 탬버린을 흔들며 리듬 훈련을 한다. 어쿠스틱 악기만 써도 관객 호흡을 끌어낼 수 있어야 누가 전원을 꺼도 라이브가 산다는 게 그의 지론. 매니저가 연봉 전쟁 기사를 보여주면 그는 고개를 저으며 클릭 수로 노래가 완벽해지는 건 아니다 라고 짧게 답한다. 그리고 다음 날 또 다른 스튜디오로 이동해 녹음 버튼을 누른다. 그 사이 방송사는 새로운 카드를 꺼내든다. CBS는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 녹화라는 하이브리드 쇼케이스를 제안했다. 관객이 100% AR 기술로 구현된 가상 스튜디오에서 360도 시점을 선택할 수 있고, 그 데이터는 다시 5G 중계망을 통해 실시간 편집된다. MBC는 100% 라이브, MR 금지를 조건으로 금악 중심 스페셜 2시간을 통째로 비워두겠다고 약속했다. TV조선은 장르 불문 크로스오버 듀엣 페스티벌을 기획하며 나훈아, 남진, 송가인, 정동원까지 초대 가수 명단을 내밀었다. 업계가 치열해질수록 빈예서의 선택지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어디로 가든 한 가지는 분명하다. 그는 트로트라는 단어를 과거형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바꾸어 놓고 있다. 그리고 지금도 끊이지 않는 질문. 언제 결정할 건가요? 그는 미소만 남긴다. 대답 대신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그의 새 노래 2절 가사가 모든 걸 말해준다. 밤새워 고민해도 결국엔 노래, 날 사랑한 건 노래였으니까. 그 어떤 연봉도, 플랫폼도 이 단순한 진실을 이길 수는 없을 것이다. 방송계가 그를 영입하든 놓치든 수백만 명의 플레이리스트엔 이미 그의 이름이 저장돼 있다. 예전엔 레코드사 로고가 앨범 커버를 장식했지만 이제는 좋아요 버튼 하나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 이것이 빈예서가 증명한 새로운 질서다. 그리고 오늘도 누군가는 휴대폰을 열어 재생 목록 첫 줄에 어제도 너였고 오늘도 너야를 넣는다. 그 곡이 끝날 즈음이면 어쩌면 결정 소식이 들려올지도 모른다. 그러나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상관없다. 이미 우리, 그리고 그는 음악이 가진 가장 강력한 계약, 마음의 전율을 체결했으니까. 그리고 며칠 뒤, 마치 영화의 쿠키 영상처럼 후일담이 또 하나 전해졌다.
서울 목동의 한 녹음실 로비. 우연히 마주친 방송 3사 관계자들이 같은 시간대에 서로 다른 회동을 잡아놓았다는 사실을 알고 민망한 웃음을 교환했다는 것. 로비 소파에는 빈에서가 선물로 보냈다는 커피트럭 메뉴판이 세워져 있었는데 맨 위에 적힌 문구가 압권이었다. 오늘도 당신의 선택을 응원합니다. 그러나 제 진심은 가격표를 달 수 없습니다. 그 순간 모두가 깨달았다. 이 게임의 룰은 애초에 달랐다. 모두가 계산기를 두드릴 때 그는 기타 줄을 고르며 음을 맞추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기타 케이스 안에 붙여둔 포스트잇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나는 숫자로 노래하지 않는다. 그러나 숫자를 노래하게 만들 수는 있다. 이 짧은 문장이 지금도 음악 산업 전반을 관통하는 명언으로 회자된다. 결국 선택은 시간의 문제일 뿐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더 많은 이야기를 얻고 있다. 거대한 스폰서 로고 없는 무대가 가능하다는 상상. 팬이 직접 주인공이 되는 생태계.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성이라는 오래된 단어가 다시 유효하다는 깨달음. 오늘도 댓글창 어딘가에는 당장 내일 발표해주세요와 급할 것 없다. 우리는 이미 함께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공존한다. 그리고 그 두 목소리가 만들어내는 화음 속에서 빈에서는 아마도 또 다른 노래를 완성하고 있을 것이다. 팬들은 그날이 언제가 될지 모른다 해도 벌써 다음 스텝을 준비 중이다. 온라인에선 전국 버스킹 투어 맵 만들기 프로젝트가 시작됐고 각 지역 지하철역 근처 버스킹 허가 절차를 정리한 구글 시트가 공유됐다. 또 다른 팬 그룹은 어쿠스틱 세트 공개 연습 라이브 스트리밍을 위해 음향장비 렌털 업체와 제휴를 타진하고 있다. 심지어 음악 전공 대학생들은 졸업 연주회에서 어제도 너였고 오늘도 너야 편곡 버전을 자유롭게 쓰라며 악보를 자발적으로 배포했다. 이미 산업은 움직이고 현실은 변했다. 결국 이야기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온다. 누군가는 묻는다. 이 모든 게 과연 가능한가? 답은 간단하다. 이미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한 남자의 굳은 의지와 그 의지를 비추는 수백만 개의 스마트폰 화면, 그리고 그보다 더 빛나는 현장의 떨림이 있다. 그래서 오늘도 누군가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를 듣다 말고 이렇게 중얼거릴지도 모른다. 다시 듣고 싶다. 빔에서.